지금 네, 편의상 다른 기업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고 저희가 음소거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 설명회랑 발표를 다 하고 나서 질의응답 때 마이크 키시고 질의응답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이번 본 사업의 용역을 담당하게 된 신아세안 베트남의 이종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 기업분들 단톡방도 있고 전체 단톡방도 있고 개별 단톡방도 있는데 저희가 기업분들 제품 회사 소개서 그리고 로고 파일 그다음에 영상 송출하실 분들이 영상 파일 좀 받을 게 조금 많아서 기업분들 개별 단톡방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다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이번 주에 있으면은 바로 응대를 부탁드릴게요.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는 여기 보이시는 주제 성공적인 바이오 상담 준비법으로 세미나 짧게 진행하고 나서 본 사업 설명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매칭 전문 수행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업분들 비즈니스 매칭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나 정서적인 내용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본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예 상담 노하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뭐 종합적으로 한국의 3대 교육국가다 보니까 워낙 교류가 많죠. 그리고 수산 쪽으로도 베트남이 수산 수출이 전 세계 3등이고 굉장히 시장이 커요. 그래서 물론 개도국이다 보니까는 가격 저항성도 좀 낮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커질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협중앙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바이오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종료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상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이제 비즈니스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귀한 시간과 어떻게 보면은 뭐 비용도 일부 지불하셔서 참여하시는 게 관계를 위해서 대면 미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즈니스 미팅은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만 보고 하는 상담이 아니고 충분하게 서로가 스킨십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와 샘플을 가지고 충분히 상대방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상담이 좋은 상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리스트 보니까 대부분 기업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상담회를 처음 하시는 초보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상담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기업분들이 8건 이상, 거의 10건 정도 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기업분들도 7월 15일 날 5건 이상 매칭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전 스케줄표 다 드리겠지만, 기업 미팅당 할당된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 시간은 제한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이제 우리 제품 너무 좋은 거 잘 아는데 어필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미팅 시간 40분 중에서 30분 이상을 우리 제품 좋다라고만 얘기하다가 미팅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상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서 어느 정도 1차 결론을 내는 게 좋은 상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제품마다 당연히 세일즈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그런 핵심 강점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체 40분 미팅 시간 중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뭘 하냐면,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분들이 내가 제일 잘 알고,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미팅하는 상대방, 바이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으로 제품과 시장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제품을 어떻게 베트남에 런칭을 하고, 어떤 유통망에 판매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까, 판매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가 정말 여러분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상담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컴팩트하게 한 15분 정도 이제 본인 제품에 대해서 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바이어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이 좋은 상담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으면 바이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은 한국에서 어떻게 팝니까? 아니면 한국 외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수출했습니까? 수출했을 때 다른 국가 마케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가격 높은 것을 상쇄할 만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은 다 명함을 준비해 오실 텐데, 베트남 사람들은 명함을 잘 준비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결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문화 차이라고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베트남도 중국 문화권이고 또 개도국이다 보니까 정말 대면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뭐 명함이 있어도 명함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얼굴 보고 미팅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명함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내셔야 되는데 결론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가격표예요.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다 세일즈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바이어가 미팅할 때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취급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이게 바이어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논의하려면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제품이 좋은데 가격 대비 좋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견적이 나와야지 바이어가, 이 제품은 뭐 프리미엄으로 팔아야 되는구나, 중상층으로 팔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중가로 팔 수 있구나. 그런 타겟치 전략이 나오고, 그 타겟 전략이 나와야지 어떻게 사업을 협업할지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꼭 준비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처음에 좀 관계를 두고 나중에 이메일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판매자가 나중으로 미루면 바이어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예, 저희도 지금 영역사랑 별도 회사로 독립법인으로 이제 유통회사가 있는데 저희 수입 유통하는 직원들이 전시회 가서 기업들 쭉 만나서 저희가 이것저것 자료라든가 견적서 요청을 드려요. 근데 한 20개 정도 기업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면 회신 오는 기업이 한 5개 정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다 국내에서 바쁘시잖아요. 국내에서 하셔야 될 업무도 많고. 근데 해외 나올 때는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뭐 전시회든 상담회든 그 순간 거의 다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막상 한국 돌아가면은 이것저것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메일도 영어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팔로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견적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PO 그 퍼체싱 오더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바이어가 나 이 정도 수입할 거니까 마케팅 어떻게 지원해줘라든가 그런 기업용으로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 1차적인 거래를 타진하고 나서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하는 거는 뭐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뭐 비대면 미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 제품을 취급할지 안 할지 1차 결론을 내는 거는 그 자리에서 결론 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이어들이 명함 잘 준비 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는 모든 바이어가 여러분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타겟은 최소한 품목은 다 맞는 식품 바이어들을 매칭을 할 것이고 그중에 5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미팅 다 끝나고 나서 두세 개 정도 바이어라도 샘플이라도 구매하고 싶은 데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 두세 개 기업 바이어하고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드리는 게 베트남 사람들은 메신저로 잘로라는 어플을 씁니다. 그 한국 사람이 카톡 쓰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노인과 아이 빼고는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이 잘로 어플을 한국에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미리 다운받아서 오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미팅이 정말 좋으면 명함 주고받거나 혹은 미팅 끝나고 나서 여기 QR코드로 바로 친구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이 좋은 바이어하고는 젤로로 미리 친구 추가를 해두시고 이제 미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분들은 베트남은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상대방도 영어 잘 못할 수도 있고 나도 영어 잘 못할 수 있는 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만큼 언어가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번역기도 잘 돼 있고 뭐 GPT도 있지만 뭐 파파고 번역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무역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사람들도 영어가 스피칭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하세요. 예, 그래서 영어가 부족해도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하시는 걸 저 봤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메신저를 설치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정말 소통이 너무 잘 될 것 같고 한데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사후 관리로 저희 통역 직원을 초대를 같이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 번역을 해드리거나 뭐 오더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희가 워낙 전문 통역원들을 고용할 거라서 통역원들 도움도 받으시겠고,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 뭐 전략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것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통 가벼운 인사, 명함 교환을 하고요. 뭐 이때 서로 느낌이 좋으면 잘로 친구 추가를 그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장황하지 않게 핵심 내용 위주로. 시간은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질의응답 받는 게 참 좋은 상담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 상담이 원웨이로 가는 것보다 투웨이로 쌍방이 핑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 질문을 많이 중간중간 유도를 하시고, 또 바이어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게 뭔가 세일즈를 타진하기 위한 미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업에 있는 바이어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서 아, 이 시장은 이렇구나. 우리 제품이 만약에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안 돼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정보를 받아가는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격표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해서 베트남 판매 전략까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클로징 하는 게 좋은 미팅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가격표는 무조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바이어가 뭐 제품을 500개 구매할 때, 1000개 구매할 때, 2000개 구매할 때 가격이 달라지면은 달라지는 가격대를 그렇게 나눠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표는 원화로 하셔도 되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은 원화 그러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화 달러로 그냥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화보다 미화 달러가 국제적인 변동이 더 적기 때문에 달러로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무역 조건은 굳이 생각하면은 FOB 조건으로, 예, 한국의 부산항이나 인천항구까지 배송하는 비용 포함해서 FOB 조건으로 가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표가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90% 정도의 정보는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바이어랑 얘기하다 보면은 바이어들이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용량을 줄여줘. 아니면 패키징에서 슬리브를 좀 빼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조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고 나서 거기서 조율을 하는 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가격표를 미리 보여준다. 내 눈앞에서 보여주고 가격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재 기업분들이신데 가격표 보여달라 그랬을 때 가격표 나중에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인상적으로 저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는 미리 준비하실 것을 늘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FOB 미국 달러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식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엑셀로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모든 바이어는 준비가 잘 돼 있는 회사와 거래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실제 거래가 되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인허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도 일부 수입해서 거래처에 뿌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물량 개런티, 내가 1년에 뭐 3만 불이든 5만 불이든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계약은 비즈니스는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내가 어느 정도 물량 개런티를 하면은 어떤 걸 지원해 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제 모든 전략을 논의하는 그 시작이 제품과 가격표이기 때문에 가격표를 꼭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게 뭐 저희 영업사랑 별도로 이제 소비재 수입 유통회사에서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영업 메인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갈 때가 있는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10건 정도 미팅을 하면은 뭐 두 개사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후에 뭔가 정보를 보내주시고 뭐 두 개사 정도는 현장에서 가격표를 준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준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시고 혹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좀 안 잡힌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분들 개별로 개인 톡을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자문해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새로 잡는 것보다는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바이어들 저희가 최대한 섭외해서 매칭하겠지만 뭐 계속 신규 바이어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비즈니스는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상대방이 벌크 오더를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괜찮은 바이어들은 계속 미팅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결국 비즈니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는 거고
거기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소량 오더부터 조금씩 키워갔을 때 이제 작은 거래가 조금씩 누적됐을 때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신뢰는 쌓아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이메일 보내드릴 때 사전 설문조사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기존에 알던 바이어 중에서 만날 바이어가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해서 다시 매칭을 할 것이고 그래서 미팅을 하시고 나서 사후 관리를 내가 정말 팔로우를 잘 해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결국에 해외 영업 그 담당 직원분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거래를 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미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상담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엄청 동남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내수에서도 할 게 많다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 기업들은 또 물량이 엄청 많이 하고 그 바이어들에게 굉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샘플, 다양한 SKU를 무료로 지급하고 나서 혹은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은 품질과 신뢰,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바이어를 지원해주는 이런 전략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상이라 그러는데 화교들은 화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화교들한테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세일즈를 할 때 어떤 품질이나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 한국 기업분들은 너무 겸손하시고 정직하세요. 내가 100만큼 줄 수 있는데 한국 기업분들은 100 이하를 꼭 말씀하세요. 90만큼 가능해, 100만큼 가능해 보수적으로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못 지킬 약속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게 100이면 300, 400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허풍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허풍이 너무 과하면은 실제 거래할 때 이제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거래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근데 300, 400만큼 얘기해놓고 실제로 해보니까 80이네? 그럼 신뢰가 빠그라지겠죠. 하지만 300, 400 얘기해놓고 200만큼 베네핏을 주면은 한국 기업들은 100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럼 200만큼이라도 해주는 데가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품이라든가 뭐 지원, 뭐 가격을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많으면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좋은 답변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검토해 볼게가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품, 여러분 역량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은 조금 화상들한테 좀 배워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바이어들도 그렇고 경쟁력 있는 제품 소싱하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신뢰가 생긴 수출 기업과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수출 기업 분들도 역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네트워크든 아니면 수협중앙회 등의 기관 도움을 활용하시든 어떻게든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보겠다. 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또 실무로 좀 들어가면 요즘에 다 현장에 있는 분들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바이어들도 영업, 유통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마트든 뭐 플랫폼이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워낙 이동이 많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PC로 물론 계속 일을 하지만 모바일로도 많이 일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어들 중에서는 조금 큰 바이어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제품 카탈로그는 뭐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갖고 가실 거니까 잘 볼 텐데 바이어들이 영문 웹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분들은 영문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처럼 하나 만들어 놓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바일로 키면은 모바일에 맞게 화면에 보이고 PC로 키면 PC로 보이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해외 영업을 거의 15년 이상 하고 있지만 거의 제품 카탈로그 보내는 방식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메일로 바이어 이메일로 여러분의 제품 회사 뭐 영문이든 베트남어 번역된 거를 보낸다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면 먼저 PC를 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메일을 열고 여러분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운을 받고 폴더에 저장하고 열어봐야 돼요. 뭐 별거 아니겠지만 최소한 5단계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탈로그를 베트남어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영문으로 만드셔가지고
상대방이 바로 주면은 상대방 그냥 핸드폰 켜서 메신저에서 클릭 한 번 하면 열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이어가 단어의 함정에 빠져서 그러는데 바이어가 물건 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날 바이어는 여러분 제품을 여러분 대신해서 베트남에서 세일즈를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구매할지 보다도 80% 이상은 어떻게 잘 팔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는 셀러입니다. 예, 현재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거고, 아니면 마트, 뭐, MD든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하는 네트워크 있을 건데, 그 여러분 제품 소개서를 받아, 샘플을 받아서 바이어도 자기들 거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이어가 이렇게 여기저기 뿌리기 좋은 형태로 주시면은 바이어도 일하기 편하겠죠. 근데 뭔가 자꾸 팔로우업이 안 되고 뭔가 견적서 보내달라 그러는데 2, 3일 걸리고 웹사이트는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업무하는 게. 근데 그런 게 좀 신뢰를 쌓는데 조금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일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문 뭐 이거는 급한 건 아니에요. 뭐 이번 기회에 이게 몇 개월 걸릴 수 있으니까는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 바이어들도 다 AI 시대가 돼서 번역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바이어들도 쿠팡 검색해봐요. 여러분 제품 이렇게 FOB 주시잖아요. 그럼 바이어들이 막 계산해 보다가 쿠팡에서는 이 가격에 파는데 왜 FOB 가격이 이렇게 높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바이어들이 그렇게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신저를 더 강조드릴 건데요. 그 한국 사람들 위주로만 카카오톡을 쓰고 베트남은 잘로, 태국은 라인, 그다음에 그 외 동남아 왓츠앱을 씁니다. 그래서 미팅이 좋고 나서 미팅이 좋아야지만 이제 팔로우로 소통을 하실 텐데 이제 가장 많이 미팅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듣는 요청이 이거예요. 한국 기업들로부터는 바이어들이 이메일을 안 온다. 그리고 바이어들로부터는 한국 기업들한테 뭐 견적도 요청했는데 이메일이 안 온다. 누가 맞냐?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메일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발송하고 수신하는 게 100%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세큐리티 보안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스팸함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니까 이메일은 영어로 보내야지 하시는데 자료는 한글로 보내세요. 혹은 자료 다 번역되어 있는 건데 파일명은 한글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메일 클릭하려다가 배려가 없네. 그리고 이메일 클릭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하고 일할 때 기본적인 배려도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시고 나서 잔류로 칭 추가가 돼 있으면은 그냥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플리즈 책 이메일 I just sent out quotation 이렇게 한마디만 쳐주셔도 이메일 확인하는 비율이 50% 100%는 늘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요한 거래처랑 일을 할 때, 뭐 중요한 뭐 구매 내역서든 아니면은 뭔가 견적서를 보내고 나서 저 이메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드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해외도. 그렇게 해외는 오히려 더 챙겨야 되겠죠. 뭐 이제 언어적인 문화적인 소통이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더 챙겨서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바이어도 여러분 제품을 사는 순간 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 어떻게 팔아서 당신이 내 제품 수입해서 이렇게 팔고 홍보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벌고 있다. 혹은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지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바이어를 속된 말로 좀 꼬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개도국 바이어를 상대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돈 벌게 해주는 컨설턴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하는 상담이 좋은 상담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방어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높지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려. 혹은 태국에서는 가격이 높지만 떤 바이어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 그런 전략을 주셔야 돼요. 저희도 가격표를 쭉 봤는데 뭐예요? 망고? 노란색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이거예요, 그거? 읽어주세요. 네, 저희도 가격표를 쭉 받아보는데 어, 이제 경쟁사 분석을 보통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7월 14일에도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쟁사 분석을 했을 때, 동종, 그 경쟁사 제품 대비 한 20%까지 높아도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격이 높지만 왜 높다? 근데 경쟁사 대비 50%, 60% 높아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다른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어가 어떻게 팔아 돈을 벌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미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미팅하는 바이어가 오히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장이 아니라 직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바이어는 소싱을 하는 게 그들의 업무니까 이런 상담에 오셔가지고 소싱을 쭉 해가지고 본인의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때 상사 입장에서는 제품 속에서 견적서, 마케팅 전략 이런 게 다 제대로 돼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도 직원일 수 있고 구매까지의 어떤 소통과 내부 컨펌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어느 정도 구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내와 끈기로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결정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바이어들도 샘플이나 이런 거 받아보고 자기들 거래처, 마트든 편의점이든 아니면 온라인몰이든 그런 데다가 좀 뿌려보고 반응이 와야지 바이어도 수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미팅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우리 제품을 파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수출 성공하는 기업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결국에 수출 성공하는 기업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품이 꼭 좋아서 성공하는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바이어랑 설득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거 팔로우 잘해드리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샘플 거래 정도는 몇천 불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벌크 오더까지 몇만 불 오더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 이제 베트남 가면은 만날 사람이 두세 명 있어. 그 정도까지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게 요즘에는 많이들 경험이 생기셔서 빅바이어라는 말 잘 안 쓰세요. 빅바이어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큰 마트 그런 마트가 빅바이어일까? 아닙니다. 마트는 뭐 롯데마트, 이마트보다 있겠지만 그 MD들이 수입을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 수입하는 1차 벤더한테 공급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1차 벤더들을 잘 만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SKU가 많아져 버리면 바이어가 매출이 커서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져 버리면 옵션도 많아요. 그만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매출이 최소한 품목은 맞아야겠지만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바이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우리 제품을 나랑 소통하면서 개척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도국의 특징인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품목은 50% 이상 성장도 해요, 매년. 그래서 결국 몇 억 이상의 연간 몇 억 이상의 거래를 하시는 수출을 하시는 기업분들을 보면은 우리 나 그 바이오랑 5년 됐어, 10년 됐어 이런 기업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뭐 3천 불, 5천 불 이렇게 샘플처럼 나가다가 그 물량이 꾸준히 커져가지고 뭐 3만 불,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게 바이오도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모든 식품은 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식품을 밀어내게 하면서 그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도 시장 개척하기 위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건만 팔려고 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는 물건을 나한테 팔고 땡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나는 단기적인 거래처를 찾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우리 제품 취급할 분을 만나고 싶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서 하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거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바이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미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이어서 자료를 바꿔서 이제 본 사업 설명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분들이 뭐 인천공항에서 오실 수도 있고 김해공항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항공편을 쭉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노이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시 반에서 1시 10분 사이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대에 오시면은 저희가 버스로 공항 픽업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전 설문조사로 이제 오시는 항공편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항공권은 기업분들이 발권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공권을 보고 좀 시간대가 좀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시장하실 테니까 쌀국수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대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수협중앙이랑 협의해가지고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롯데호텔 웨스트레이크 작년에 오픈해서 굉장히 핫한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네, 호텔 체크인을 하시고 나서 같은 호텔의 세미나실로 가셔서 베트남 시장 설명인 이제 관세사분이 하나의 주제로 하고 제가 이제 이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첫날이다 보니까 아마 베트남 가정식으로 석식 환영 맞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 행사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오전 9시부터 저희가 추상담회를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기업분들은 저희가 통역분들이 8시까지 오도록 해서 통역 교육을 할 예정인데 기업분들은 8시 반까지 오셔도 좋고 10분 전. 근데 제가 볼 때는 제품 DP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8시 40분까지는 내려오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숙박 장소랑 같기 때문에 오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예, 라이브 홍보 촬영은 이따가 다른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릴게요. 7월 16일에는 오전에는 이제 베트남 주요 유통망들 시장 조사를 하고 점심 같이 드시고 나서 오후에는 현지 기업 답사를 하시고 나서 자유시간 약간 가지신 다음에 공통된 시간으로 하노이에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호텔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호텔과 롯데 백화점, 마트가 다 같이 있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쇼핑 복합 단지입니다. 롯데 세븐 웨스트레이크이고요. 네, 당연히 하노이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장 사진이고, 그래서 전체 행사 전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뭐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 기업분들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 바이어들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중앙 엘리베이터로 오시도록 동선을 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포토존에서 뭐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바이어들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업분들은 여기서 준비가 될 텐데, 15개 기업분들은 다 개별 부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상담하시는 5개 기업분들은 이제 3개의 온라인 상담 부스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여기 티브레이크가 깔릴 거고, 여기에 여러분 제품, 쇼케이스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별도 세미나실에서 준비할 건데,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진행할지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참고로 7월 14일 날 시장 동향 설명회 할 세미나 공간도 이 같은 층에 있는 4층에 있는 세미나실입니다. 네, 상담장 구성입니다. 이게 개별 기업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기업분들 하나씩 부스를 쓰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상담하시는 기업분들은 이제 세 개의 상담 공간에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리는 스케줄대로 한국에서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상담 사전 스케줄을 다 미리 짜가지고 기업별로 다 전달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기 MOU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은 여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스에 최대한 기업분들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로고와 제품 설명을 넣을 수 있게 할 건데, 네, 이제 제가 로고 원본 파일을 요청드린 이유가 로고가 여러 가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기업분들 백드랍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품 이미지가 가로 85cm, 세로 65cm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메인 제품 이제 공간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메인 제품 2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난 제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제품을 좀 편집해가지고 그 2개의 공간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글을 넣지 않고 제품 이미지 위주로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전달해 주셔도 좋고 전달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저희가 프린트를 할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뒷면에도 로고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제품 설명을 짤막하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라이브 홍보 촬영도 해야 돼가지고 사전 설문 링크에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 예, 그런 키워드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 문구를 주시면 저희가 베트남으로 번역해가지고 홍보물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이런 포토존에도 다 들어갈 거라서 예, 로고 원본 파일 꼭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라이브 홍보 촬영은 별도 공간에서 할 건데 저희가 그 인플루언서 2분이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설명회를 쭉 할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쇼케이스 공간인데 기업별로 할당된 공간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로 35cm, 폭은 70cm 이 정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제품 DP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냉동 제품이라고 하면은 빈 껍데기만 여기 놔두고 그 냉동 실제 제품은 여기 냉동고에 저희가 놔둘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미리 안내드린 물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 이따 진단 나올 것 같은데 2kg까지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요. 뭐 추가 비용은 물류사 납부하셔가지고 키로당 11,000원이니까 뭐 더 많이 보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충분하게 보내셔가지고 일부는 자부담이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당일날 행사장으로 배송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쇼케이스에 충분히 디피를 해가지고 예쁘게 바이어들이 티브레이크 휴식 공간에다가 배치할 예정이라서 티브레이크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품을 한 번 더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홍보 디자인이고요. 그 7월 15일 날 현장 라이브 송출로 이제 플러스 두 분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실 건데 총 15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기업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분씩 인플루언서 분들 하실 건데 이게 비즈니스 상담이랑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기업분들 따라서 나는 상담에 집중할 거야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들이 저희가 미리 전달드릴 여러분 제품 소개서를 가지고 알아서 그냥 하실 거고 여러분이 상담한 와중에 뭐 각자 15분만 15분씩 배정되기 때문에 꼭 이제 기업분이 내가 좀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5분 정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 통역도 있을 거라서 통역으로 같이 세일즈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가능하면은 통역을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송출될 거기 때문에 자꾸 통역을 하게 되면은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원하시더라도 5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라이브 방송의 대략적인 개요이고요. 참고로 이 두 개 자료는 저희가 이메일을 다시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드릴 게 7월 9일 날 예, 별도로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3시부터 6시 20분 사이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도 순자통역 분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베트남 바이어 청중들 앞에서 제품 설명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 여기 보이시는 순서로 기업분들께서 각자 해당되는 시간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10분씩 접속해 주셔가지고 기업분들께서 직접 회사 제품 소개서를 화면 공유해 주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어 베트남어 순차통역 포함 10분이라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분량은 5분에서 6분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설명을 하시고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바이어들도 저희가 미리 다 안내를 할 건데 청중들은 계속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청중들은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은 각 시간 배정된 시간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예, 질의응답 자유롭게 아니면 채팅창에 켜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분들 마이크 꺼져 있으셔가지고 직접 오디오를 키신 다음에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 제품 포장재 없이 무지로 포장이 되는 업체 혹시 쇼케이스 질문하신 걸까요? 우진물산에서? 일단 샘플 배송은 예, 문제가 없을 거고요. 쇼케이스는 만약에 패키징 디자인이 아직 없으시면은 여러분 제품 소개서 있잖아요. 제품 회사 카탈로그. 그 저희가 전체 요약 카탈로그는 베트남으로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매칭에 활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각 제품 회사 소개서 출력본을 직접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에게 뭐 영문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영문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번역해 드릴 건데 번역해 드린 거를 직접 출력해 것도 좋고 그 출력물을 쇼케이스에다가 DP하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매칭 결과는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최종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칭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주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출장 오시기 전에 아셔야 되니까 7월 11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개별 이메일로. 네. 7월 11일까지는 개별 매칭 스케줄표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 정보도 같이 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 설문조사에 원하시는 바이어 유형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통역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적어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7월 11일까지 다 일괄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 설문조사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면 저희가 그 원하시는 내용을 모르면 팔로우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오늘 중으로 그걸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냉동고에 있는 제품 바이오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호텔 상담장 그 티브레이크가 커피랑 간식 먹는 공간이거든요. 그 앞에다가 쇼케이스를 저희가 비치할 거라서 바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면 미팅 끝나고 나서 바이어들에게 샘플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격이 많이 안 나간다 보면 그냥 주셔도 되고 가격이 나간다 그러면 뭐 돈을 받으셔도 되는데 베트남 돈으로 예, 바이어들이 아무래도 샘플을 조금 체험해 봐야 되니까 미팅 다 끝나고 나서 미팅이 좋았던 바이어들한테는 샘플을 증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쇼케이스 냉동고를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그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텔에 얘기해서 비치할 예정이라서 바이어가 시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쇼케이스 냉동고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일부 전자레인지라든가 아니면은 뜨거운 물 부어서 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그렇게 간편하게 조리해가지고 바이어들을 최대한 먹여봐야죠. 예,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메일로 안내드린 그 핸드캐리 샘플 물류 보내실 때 당연하게도 그 냉동 패킹을 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패키징 하시고 나서 박스 위에다가도 냉동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산에 있는 물류 창고로 받은 다음에 그 냉동이라고 써놓으신 거기다 냉동고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호치민 하노이까지 올 때 한 2, 3일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냉동 패킹을 다시 해야 돼서 그 냉동 패킹인 경우에는 박스 위에다가 냉동 패킹이라고 써주세요. 네. 추가적인 질문 나중에 저희 전체 단톡방이나 개별 카톡방에서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 수산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호치민 무역지원센터 김원석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이 없어서. 다음에 때 뵙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력 상담에는 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저희 베트남 쪽하고 태국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상담인데, 어, 물론 저희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목적도 자기들 물건이 최대한 그 시장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는지, 진출될 수 있는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위해서 저희도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물건들을 최대한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거기 위해서 이번 상담에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운영총괄하는 이종혁 과 같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우선 그 지금 저 용역사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 좀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출장자도 좀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도 확정하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빨리 좀 협조를 해주시고 아무튼 계속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 베트남에 여러분의 상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준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